네, 안녕하십니까. 힐링과 명상 강사 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5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아침형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체크리스트 10개를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한번 그 중에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마음속으로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대한 느낌이 이유 없는 여유로움이 있었다. 이유 없는 초조함이 있었다.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행복감을 느꼈다. 우울감을 느꼈다. 자, 3번. 나이를 즐겼다. 나이를 의무감으로 했다. 4번. 내가 제공한 것은 내가 만든 가치였다. 또는 나의 노동력이었다. 둘 중에 어느 건가요? 네, 5번째. 오늘 하루는 활기찼다. 오늘 하루는 힘들었다. 6번째. 내가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다. 7번. 의욕과 희망의 하루였다. 주저함과 두려움의 하루였다. 네. 8번.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또는 솔직히 없다. 9번. 나의 행복감을 좌우한 것은 나였다. 또는 타인이었다. 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 성장하였다. 또는 성장? 글쎄. 자, 지금까지 10개를 쭉 빠른 속도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혹시 몇 개나 부정적인 게 체크되었나요? 만약에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개수의 부정적인 것이 체크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재조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5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초의 법칙. 5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5초의 법칙이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5초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갖다 붙여지는 곳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번이 첫인상에서의 5초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을 결정하는 5초 동안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일종의 그 처세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초의 법칙은 재미난 법칙인데요. 사람들이 음식물을 먹다가 흘렸거나 먹지 않은 음식물을 흘렸을 때 5초 이내에 다시 주우면은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툭툭 털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5초가 넘어가면은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가 아니라 2번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5초의 법칙이 어디에서 성립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혼내거나 또는 타인에게 화를 내고자 할 때 화를 내기 전에 5초를 한번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초를 세고 나서도 타인에게 화를 내야 되겠다 또는 아이를 혼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5살 동안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런 거 일종의 틈입니다. 틈. 그리고 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치료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이죠.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극과 반응, 자극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의 자극입니다. 외부에서의 자극과 내가 하는 반응 사이에는 공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틈이 있죠? 공간이 있다. 자, 그 공간에는 자신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로움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마디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중요한 말이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 틈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 즉 틈에는
여기서 이제 제가 왜 공간과 틈을 혼용해서 쓰냐면은 이거 원어로는 스페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공간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또 틈이라고 하는 말로도 또 쉽게 뉘앙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틈이라고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네. 그리고 동시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과 자유로움이 달라진다, 좌우된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에서 저는 하나의 표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공간에는 자신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유는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틈을 만들었을 때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를 갖고 우리가 이성적인 것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 그거는 없어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틈에서, 일단 틈을 만드는 것도 문제려니와 그 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틈에서 힘을 갖기 위한 연습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어떤 연습을 하느냐, 그 틈에서 힘을 갖기 위한 연습이 있어요. 그 연습이 어떤 거냐면 내 안의 다이아몬드인 진정한 나.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게 있죠. 내 안에는 진정한 나. 이 진정한 나와의 연결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와의 연결감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예제에서도 드렸지만 자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내가 사는 인생인데 왜 내가 아닌 타의 바깥 요소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결정되고 하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물론 바깥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이 자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꼭 두어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복감이 높으면, 행복은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결국 외부에서도 얻으려는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아시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건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따라서 1번은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체는 1번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여튼 우리는 지금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힐링이라는 것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내 안의 다이아몬드인 진정한 나와 연결감을 갖는 것, 그것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아까 만들어진 그 공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나와 연결감이 없이 타인 또는 외부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틈이 생겨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을 하기 위한 그 공간, 틈, 그것도 우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 틈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틈이죠. 그 틈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취침이 끝났어요. 수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급하게 밥을 먹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요. 현실 속으로, 사회생활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회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회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순간 동료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때서부터 이제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순간부터 자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 자극을 받아서 내가 반응을 하기 전에 어떤 틈이 있다면 그날 하루를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두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자극이 들어오는 그 이전 시점, 바로 아침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침에 우리는 그날 하루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아침이냐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시점상으로도 하루의 자극이 시작되기 전인 아침이 필요한 거고, 그럼 꼭 뭐 그걸 아침에 해야 되냐, 뭐 밤사이에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과학이 여기서 또 등장하는데요. 자, 아침은 수면 동안 해마가 비워지게 돼요. 우리 해마라고 하는 기억 저장 장치 있잖아요. 기억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것이죠. 우리 뇌에서. 이 기억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그 해마에 있는 기억들이 밤사이에 정리가 돼서 대뇌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그 렘수면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밤사이에 그 렘수면이다, 넌 렘수면이다 하는 그 사이 동안 기억들이 다 대뇌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마가 정리가 다 돼가지고 조용하겠죠. 해마가 조용해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DMN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머리에 잡념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해마가 정리됐기 때문에. DMN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해마입니다. 해마. 자, 일단 머릿속이 조용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 따라서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집중력이 아침의 집중력이 낮 시간의 3배라는 거 아시죠? 아침의 집중력이. 그리고 편도체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편도체는 자극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는 형태, 반응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자극도 안 들어왔잖아요. 아침에는. 그렇기 때문에 편도체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전두엽의 경우에는 뇌가 밤사이에 쉬면서 피로감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전전두엽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죠. 각성이 된 상태에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범죄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 아시죠? 그 이후에는 범죄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라고 하는 주는 그 기운이 선한 기운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른 새벽에는 범죄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이것처럼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연결감을 공고히 함으로써 그날 하루의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굳건한 선택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의 연결감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마음 플래너라고 하는 우리 힐링과 명상 프로그램과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몸과의 연결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의 연결감. 내 몸과의 연결감. 두 번째는 진정한 나와의 연결감이죠. 나와의 연결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꿈과의 연결감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연습하고 하루를 시작을 한다. 그날 하루는 정말 멋진 하루를 우리가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무엇을 연습을 할 것이냐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더 상세히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의 시작에서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서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지금 옆에 사진들이 좀 보여질 텐데요. 애플 CEO인 팀 쿡. 아침 3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이메일 보고 워크아웃.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셸 오바마 있죠? 오바마 부인. 미셸 오바마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자녀들이 깨기 전까지 워크아웃을 다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록스의 CEO도 5시 15분에 일어나서 이메일 보고 워크아웃 한대요. 그리고 트위터 CEO는 명상을 한대요.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펩시콜라 CEO 명상하고 뉴스하고 운동 1시간 이상 한다는 거예요. 뭐 정주영 회장님도 3시에, 그 다음에 저희 크라이슬러 CEO도 3시 반, 뭐 스타벅스 CEO는 6시까지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아침형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스타일들은 다 아침형 인간.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운동과 업무를 여기에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징적인 건 운동,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명상, 이것이 여기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운동과 명상이. 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동이 왜 들어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연결, 나의 연결, 꿈의 연결, 이 3가지 연결인데 거기서 운동의 연결이 왜 들어가느냐. 운동이 왜 들어갈까요? 물론 첫 번째는 체력 단련이겠죠. 체력이 왜 필요한지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